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 아이가 방 안에서 고통을 잊기 위해 한 번에 알약 30알을 삼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는 차마 눈을 뜨고 읽기 힘든 아픈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번에 30알 꿀꺽, 10대 여학생 도피처 된 약물 중독. 기사를 보면 최근 학업과 외모 스트레스, 그리고 깊은 우울감을 견디다 못한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약물 오남용 정보를 접하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무려 4.6배나 높다는 통계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저건 일탈 행동이고 비행 청소년들의 문제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아이들의 나약함과 일탈이 전부일까요? 오늘 질문하는 환자의 따뜻한 시선으로 이 비극적인 뉴스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진짜 눈물과 우리 어른들이 놓치고 있었던 본질적인 질문을 함께 던져 보겠습니다. 기사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약 같은 불법 약물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를 더 잘하게 해준다는 ADHD 치료제, 공부 잘하는 약, 친구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을 빼려 먹은 다이어트 약, 나비약, 당장 내 마음의 고통과 불안을 잊게 해준다는 수면제와 진통제. 이 약들은 모두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합법적인 약물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저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예뻐지고 싶어서, 혹은 잠시만이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 쉬고 싶어서 약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더 큰 우울감과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약의 개수를 10알, 20알, 30알로 늘려가다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약물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아플 때 찾았던 마지막 생존 도피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10대 여학생들에게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날까요? 전문가들은 그 주범으로 SNS를 통한 동조 현상을 꼽습니다. 지금 SNS 공간에서는 약물을 치사량 가까이 과다 복용하는 행위를 뜻하는 일명 OD, 오버도즈라는 은어가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퍼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우울과 불안을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정작 따뜻한 위로 대신 이 약을 먹으면 편해져. 나도 이거 몇 알 먹고 버텼어. 라며 구체적인 약물 복용법과 후기들이 댓글로 달립니다. 우울함에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진 아이들은 SNS 속 또래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고 고통을 인정받기 위해 너무나 쉽게 그 위험한 선택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의학적인 팩트를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0대의 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단계입니다. 충동을 조절하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한창 발달하는 시기이죠. 이 시기에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오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자연스러운 감정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약 없이는 아주 작은 스트레스조차 견딜 수 없는 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의학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청소년기의 지속적인 약물 오남용은 성인이 되었을 때 뇌 손상과 인지 장애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극단적 선택의 위험성을 무려 4.6배나 높인다. 약으로 당장의 고통을 덮으려다 정작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늘 기사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 번에 30알 꿀꺽.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읽어내야 할 본질은 아이들이 삼킨 알약의 개수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만큼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던 구조신호 SOS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향해 왜 약을 먹었니? 라고 다그치거나 처벌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건네야 합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니? 내 마음의 상처를 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함께 치료해 줄 순 없을까? 더 나아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꼭 실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내 아이가 갑자기 약을 자주 찾거나 수면 패턴과 감정 기복이 급격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둘째, SNS 속에 갇힌 아이의 외로움을 깨뜨릴 수 있는 진짜 대화의 시간 가지기. 셋째, 약물 오남용 징후가 보일 때 비난하기보다 즉시 전문 심리 상담과 의료기관의 도움을 구하기. 약은 몸의 병을 고치는 도구이지 마음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덮어두는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약 대신 따뜻한 어른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주변의 아이들에게 먼저 따뜻한 눈빛으로 질문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신문 한 장에서 시작된 우리 사회를 향한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하는 환자가 건강을 지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 감사합니다.